5만 원으로 구해준 남자가 다음 날 검은 벤츠를 타고 나타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난 실화입니다. 65세 청소부 할머니가 자신의 전 재산 5만 원으로 낯선 남자를 구해주었는데요. 다음 날 그 남자가 검은 벤츠를 타고 나타나서 할머니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끝까지 들어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새벽 5시. 알람 시계가 울리기도 전에 박순자 할머니는 눈을 떴습니다. 65세의 나이에도 40년째 변함없는 아침이었습니다. 오늘도 힘내자. 순자 할머니는 작은 원룸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옆에서 고등학교 3학년인 손녀 민지가 아직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발소리라도 낼까봐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세면대 앞에 선 순자 할머니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습니다. 남편을 일찍 떠나보내고 홀로 민지를 키워온 세월이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민지 대학 보내야지. 화장대 서랍을 열자 낡은 지갑이 보였습니다. 그 안에는 5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민지의 학용품비로 한 달 동안 조금씩 모은 돈이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그 돈을 소중히 지갑에 넣었습니다. 강남 한복판의 40층 오피스 빌딩. 순자 할머니는 6시부터 새벽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무거운 청소기를 끌고 복도를 걸을 때마다 허리가 욱신거렸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이 일을 그만둘 수는 없었으니까요. 안녕하세요. 일찍 출근한 회사원들에게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못 본 척 지나갔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예 고개를 돌렸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상처받았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마음이 중요한 거야. 돌아가신 남편이 자주 하던 말이었습니다. 그 말을 떠올리며 순자 할머니는 오늘도 정성스럽게 청소했습니다. 화장실 구석구석까지 깨끗하게 닦았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아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작은 편의점 김밥으로 배를 채웠습니다. 1,000원짜리 김밥 하나가 하루 식사의 전부였습니다. 배가 고팠지만 참았습니다. 민지 용돈이 더 중요했으니까요. 오후에는 사무실 쓰레기통을 비우며 돌아다녔습니다. 젊은 직원들이 버린 커피 찌꺼기와 서류들을 치우며 순자 할머니는 생각했습니다. 언젠가 민지도 이런 깨끗한 사무실에서 일하겠지. 그 생각만으로도 힘이 났습니다. 무거운 쓰레기 봉투를 들고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도 견딜 수 있었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어서야 순자 할머니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버스비를 아끼려고 1시간을 걸어갔습니다. 다리는 퉁퉁 부었지만 하루 1,300원이라도 아껴야 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민지가 책상에 앉아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오셨어요. 응, 우리 민지 공부하느라 고생 많다. 순자 할머니는 민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자신처럼 고생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대학에 보내서 좋은 직장을 구하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학원비가. 걱정 마라. 할머니가 다 준비했다. 순자 할머니는 지갑에서 5만 원을 꺼내려다가 멈췄습니다. 내일 아침에 주는 게 나을 것 같았습니다. 혹시라도 급한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요. 그날 밤 순자 할머니는 지갑을 품에 안고 잠들었습니다. 5만 원이 전 재산이었지만 마음은 든든했습니다. 민지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시간 강남의 한 고급 아파트에서는
격렬한 말다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자식아, 또 사고 쳤구나. 강태평 회장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28세 아들 민호가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제 방식대로 회사를 경영하고 싶을 뿐입니다. 방식이라고? 내가 한 게 뭐가 있다고? 민호는 태평건설 전무이사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해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당장 나가라. 내 아들이라고 생각하지 마. 강 회장의 차가운 말에 민호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이랬습니다. 실수하면 집에서 쫓아냈습니다. 민호는 말없이 집을 나왔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우산을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비에 젖은 양복이 몸에 달라붙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지? 민호에게는 마음을 털어놓을 친구도 없었습니다. 재벌 2세라는 이름 때문에 진짜 친구를 사귀기가 어려웠습니다. 술집으로 들어갔습니다. 혼자서 소주를 마셨습니다. 한 병, 두 병. 점점 정신이 흐려졌습니다. 아버지는 왜 날 인정해주지 않을까? 민호는 중얼거렸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버지 눈에는 부족했습니다. 회사 직원들도 비웃었습니다. 회장 아들이라서 자리에 앉았다고 수군거렸습니다. 술에 취한 민호는 비틀거리며 길거리로 나왔습니다. 고급 양복을 입고 있었지만 완전히 취해서 노숙자처럼 보였습니다. 집에 가고 싶어도 갈 곳이 없네. 민호는 중얼거리며 걸었습니다. 점점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감기 기운이 있던 터라 몸에서 열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빌딩 입구 근처에서 쓰러졌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술 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피해갔습니다. 민호의 주머니에서 명함 한 장이 떨어졌습니다. 태평건설 전무이사 강민호라고 적힌 명함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람에 날려 사라졌습니다. 비가 계속 내렸습니다. 민호는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 누워 중얼거렸습니다. 누군가 나를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세상은 너무 차갑고 외로웠습니다. 새벽 4시, 순자 할머니는 평소보다 일찍 청소를 마쳤습니다. 민지가 일찍 일어나는 날이라 서둘러 집으로 가야 했습니다. 빌딩 앞을 지나는데 이상한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 남자가 입구 근처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어머, 저 사람이 왜 저기 누워 있지? 가까이 가보니 젊은 남자였습니다. 비에 젖은 양복을 입고 있었고 상태가 심각해 보였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지나갔지만 모두 못 본 척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술 취한 놈이라고 중얼거리며 빨리 지나갔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망설였습니다. 혹시 위험한 사람일까봐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민호는 흐릿한 의식 속에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할머니의 따뜻한 목소리였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민호가 일어나려고 했지만 몸에 힘이 없었습니다. 고열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민호의 이마에 손을 대봤습니다. 정말 뜨거웠습니다. 어머, 열이 많이 나네요. 병원에 가야겠어요. 괜찮습니다. 집에 가면. 아니에요. 이대로 두면 큰일 나요. 순자 할머니는 민호를 부축해서 일으켰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택시를 타야겠네요. 순자 할머니는 지갑을 열어봤습니다. 5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민지 학용품비로 모은 소중한 돈이었습니다. 어떡하지? 이 돈은 민지 것인데. 하지만 눈앞에 사람이 더 급했습니다. 이 상태로 두면 정말 위험할 것 같았습니다. 택시, 택시. 순자 할머니는 손을 들어 택시를 불렀습니다. 다행히 택시 한 대가 멈췄습니다. 병원으로 가주세요, 빨리요. 할머니 정말 괜찮습니다. 민폐를. 무슨 소리예요? 사람이 먼저죠. 택시 안에서 민호는 순자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자신을 위해 걱정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박순자입니다. 걱정 마세요. 곧 병원 도착할 거예요. 순자 할머니는 민호의 손을 잡아줬습니다. 할머니의 손은 거칠었지만 따뜻했습니다. 민호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 응급실로 갔습니다. 의사가 민호를 진찰했습니다. 독감이네요. 심하게 앓았어요.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다행이네요. 순자 할머니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진료비는 15만 원입니다. 순자 할머니는 5만 원을 내밀었습니다. 죄송한데 5만 원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음에 가져올게요. 할머니 제가 내겠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모셔온 거니까 제가 내야죠. 병원에서는 5만 원만 받고 나머지는 나중에 내라고 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마지막 돈까지 내고 말았습니다. 민호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런 마음을 언제 받아본 적이 있었나 싶었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운 민호는 점차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링거를 맞으니 몸이 한결 나아졌습니다. 많이 좋아지셨네요. 순자 할머니는 민호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밤새 간병을 해준 모양이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할머니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이제 괜찮으시겠어요? 민호는 순자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밤새 돌봐준 탓인지 할머니 얼굴이 피곤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할머니는 왜 저를 도와주신 거예요? 사람이 쓰러져 있는데 어떻게 그냥 지나가요? 당연히 도와야죠. 다른 사람들은 다 지나갔는데요. 그래도 저는 못 그러겠더라고요. 민호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런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아직 있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제 이름은 강민호입니다. 할머니 은혜는 꼭 갚겠습니다. 은혜라니요. 그런 건 생각하지 마세요. 순자 할머니는 손을 저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는 새벽에 뭐 하시다가 저를 만나신 거예요? 청소 일 마치고 집에 가는 길이었어요. 청소 일을요? 네, 강남에 있는 오피스 빌딩에서 40년째 청소 일하고 있어요. 민호는 놀랐습니다. 40년이나 청소 일을 하셨다니. 가족분들은요? 손녀딸 하나 키우고 있어요. 고등학교 3학년인데 대학 보내려고 돈 모으고 있어요. 순자 할머니의 목소리에 자랑스러움이 묻어났습니다. 그런데 할머니 병원비는 제가 내겠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낸 걸요. 하지만 할머니 돈이 아까우시잖아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돈보다 사람이 더 소중해요. 민호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자신은 아버지 돈으로 호화롭게 살면서도 불만이 많았는데 이 할머니는 5만 원 전 재산을 낯선 사람을 위해 쓰셨습니다. 할머니 저는 사실 민호가 자신의 정체를 밝히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순자 할머니가 말을 끊었습니다. 뭐 하시는 분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은 마음이 중요한 거니까요. 민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할머니의 순수한 마음이 정말 고마웠습니다. 그럼 이제 가봐야겠어요. 손녀가 학교 갈 시간이라서요.
할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는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민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몸 조리 잘하시고 앞으로 좋은 일만 있으시길 바래요. 할머니가 나간 후 민호는 한참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얼마나 이기적으로 살았는지 깨달았습니다. 저런 분이 진짜 어른이구나. 민호는 아버지와 화해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께 꼭 보답하고 싶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민지가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왜 이렇게 늦으셨어요? 걱정했잖아요. 미안하다. 일이 좀 있었어. 순자 할머니는 병원 일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민지가 걱정할까 봐였습니다. 그런데 할머니 학용품비 주신다고 하셨는데 아, 그게. 순자 할머니는 빈 지갑을 바라봤습니다. 5만 원을 다 써버렸습니다. 내일 주면 안 될까? 오늘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괜찮아요. 내일도 되는걸요. 민지는 이해한다는 듯 웃어줬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내가 뭔 짓을 한 거지? 민지 돈을 남주는 데 썼네.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았습니다. 사람 목숨이 더 중요했으니까요. 그날도 순자 할머니는 빌딩으로 청소하러 갔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일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출근하는 직원들에게 인사했습니다. 여전히 대부분 무시했습니다. 저기 청소하는 할머니 좀 이상하지 않아? 맞아. 맨날 혼자 중얼거리고. 젊은 직원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들은 척하지 않았습니다. 청소를 하다가 바닥에 떨어진 명함을 발견했습니다. 태평건설 전무이사 강민호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누가 떨어뜨렸나? 순자 할머니는 글씨를 잘 읽지 못했습니다. 돋보기가 없어서 흐릿했습니다. 쓰레기통에 버려야겠네. 명함을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그게 민호의 명함인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점심시간에는 또 편의점 김밥으로 배를 채웠습니다. 어제 병원비로 돈을 다 써서 더 절약해야 했습니다. 민지 용돈을 어떻게 마련하지? 순자 할머니는 걱정이 많았습니다. 다음 월급까지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오후에는 화장실 청소를 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구석구석 닦았습니다. 무릎이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할머니, 거기 깨끗하게 좀 해줘요. 젊은 여직원이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음이 상했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 집에 돌아오니 민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고생하셨어요. 우리 민지가 효녀네. 순자 할머니는 민지를 꼭 안아줬습니다. 이 아이만 있으면 모든 고생이 참을만 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아르바이트라도 할까요? 무슨 소리야? 넌 공부만 하면 돼. 하지만 할머니 혼자 너무 힘드실 것 같아서. 걱정 마라. 할머니가 다 해결할 테니까. 순자 할머니는 민지에게 웃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그날 밤 순자 할머니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민지 때문에 걱정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꼭 대학에 보내고 싶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여전히 열심히 일했습니다. 민호에 대한 기억은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하루가 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오후 3시경 급작스럽게 전화가 왔습니다. 박순자님이시죠? 민지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빨리 병원으로 오세요. 순자 할머니의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청소기를 떨어뜨리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민지가 어떻게? 손이 떨려서 제대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택시비도 아까웠지만 그럴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하니 민지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의식은 있었지만 다리를 다쳤습니다. 할머니, 민지야, 괜찮니? 아프지? 순자 할머니는 민지를 꼭 안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수술이 필요합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수술비는 얼마나 드나요? 500만 원 정도 필요합니다. 순자 할머니는 현기증이 났습니다. 500만 원이라니. 평생 모아도 어려운 돈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내야 하나요? 네, 수술을 미루면 위험합니다. 순자 할머니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어디서 그런 돈을 구하나요? 그때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빌딩 관리소장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박순자 씨, 미안하지만 내일부터 나오지 말아요. 네? 왜요? 젊은 청소업체로 바꾸기로 했어요. 일의 효율성 때문에. 소장님,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민지가 수술을 해야 해서 돈이 급해요. 미안해요. 이미 결정된 일이라서.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망연자실했습니다. 40년 동안 성실하게 일했는데 하루아침에 잘렸습니다. 더구나 민지 수술비가 급한 상황에서요. 할머니 괜찮아요? 민지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괜찮다. 걱정 마라. 순자 할머니는 애써 웃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절망적이었습니다. 밤이 되어 민지가 잠든 후 순자 할머니는 병원 복도에 나왔습니다. 아무도 없는 조용한 복도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떻게 하지? 돈도 없고 일자리도 잃고. 40년 동안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은행에 대출을 받으려고 해도 담보가 없었습니다. 전월세 보증금도 겨우 마련한 상황이었습니다. 민지만큼은 포기할 수 없어. 순자 할머니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어떻게든 돈을 구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복도 벤치에 앉아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65년을 살면서 이렇게 절망적인 적은 없었습니다. 민지의 미래가 깜깜해 보였습니다. 누군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하지만 아무도 순자 할머니를 도와줄 사람은 없었습니다. 친척도 없고 친구도 없었습니다. 평생 남에게 도움받지 않고 살아왔지만 이번만큼은 정말 막막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자 할머니는 병원에서 밤을 샜습니다. 민지가 아직 잠들어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병원 로비가 소란스러워졌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깔끔한 정장 차림의 젊은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민호? 순자 할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한 달 전에 도와줬던 그 남자였습니다. 하지만 모습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할머니, 민호는 순자 할머니를 발견하고 달려왔습니다. 어떻게 여기를? 할머니를 찾고 있었어요. 한 달 동안 계속요. 민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를 찾으셨어요? 빌딩 관리소에서 할머니가 해고됐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근처 병원들을 다 찾아봤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왜 이렇게 자신을 찾았을까요? 할머니, 사실 저는 태평건설 전무이사 강민호입니다. 태평건설요? 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국에서 가장 큰 건설회사 중 하나예요. 순자 할머니는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그런 큰 회사의 임원이었다니요. 그런 분이 왜 그때 길거리에? 아버지와 싸우고 집에서 쫓겨났어요. 술을 마시고 쓰러진 거였습니다. 민호는 그날의 일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할머니가 저를 구해주셨어요. 할머니가 아니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건 당연한 일을 한 거예요. 아니에요. 할머니는 자신의 전 재산 5만 원을 낯선 저를 위해 쓰셨어요. 그게 얼마나 큰 마음인지 아세요?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그 후로 아버지와 화해했어요. 그리고 회사에서도 제대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게 할머니 덕분이에요. 순자 할머니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손녀분이 다치셨다고 들었어요. 수술이 필요하다고요. 어떻게 그걸 제가 할머니를 찾느라 병원에 연락했거든요. 병원비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 해결하겠습니다. 아니에요. 그럴 수 없어요. 할머니가 저에게 해주신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민호는 즉시 병원 원무과에 가서 수술비를 모두 결제했습니다. 500만 원이 아무것도 아닌 듯 처리했습니다. 할머니,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가요? 할머니가 일하시던 그 빌딩을 저희가 인수했어요. 네? 할머니를 관리소장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월급도 지금보다 훨씬 많이 드릴게요. 순자 할머니는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일이 정말 일어날 수 있나요? 정말인가요? 네, 할머니 같은 분이 계셔야 빌딩이 제대로 관리될 것 같아요. 민호는 진심이었습니다. 할머니의 성실함과 책임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한 달 후 민지의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다리도 완전히 회복되어 다시 학교에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꿈 같아요. 민지는 할머니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민지 다치지 말고 건강하게만 있어라. 순자 할머니도 민지를 꼭 안았습니다. 이제 걱정 없이 민지를 대학에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빌딩 관리소장이 된 순자 할머니는 이제 완전히 다른 대접을 받았습니다. 예전에 자신을 무시하던 직원들도 이제는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세요. 순자 할머니는 누구에게나 친절하게 대했습니다. 예전에 자신을 무시했던 사람들에게도 화내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마음이 중요한 거야. 돌아가신 남편의 말이 맞았습니다. 마음을 바르게 가지고 살면 언젠가는 좋은 일이 생긴다는 것을. 어느 날 순자 할머니는 빌딩 앞에서 쓰러진 할아버지를 발견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또 지나쳤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순자 할머니는 주저없이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를 병원으로 모셨습니다. 할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당연한 일 했을 뿐이에요. 순자 할머니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선행은 계속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민호도 자주 할머니를 찾아왔습니다. 이제는 아버지와 완전히 화해하고 회사에서도 인정받는 경영자가 되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이렇게 변할 수 있었던 건 모두 할머니 덕분이에요. 아니야, 내가 원래 좋은 사람이었던 거지. 할머니가 보여주신 진짜 마음을 배웠어요. 민호는 이제 회사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사업도 시작했습니다. 할머니에게 배운 것을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민지도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좋은 대학 경영학과에 장학금까지 받고 입학했습니다. 할머니, 저도 나중에 할머니처럼 착한 일 많이 할 거예요. 그래, 우리 민지가 착하네. 순자 할머니는 민지를 자랑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어느 저녁, 순자 할머니는 빌딩 옥상에서 서울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65년을 살면서 이렇게 행복한 적이 있었나 싶었습니다. 여보, 우리 잘 살고 있어요. 돌아가신 남편에게 속으로 말했습니다.
사람은 정말 마음이 중요했습니다. 5만 원으로 시작된 작은 선행이 이렇게 큰 행복으로 돌아왔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앞으로도 계속 좋은 일을 하며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나요? 순자 할머니의 5만 원 선행이 결국 큰 복으로 돌아온 이야기였습니다. 정말 작은 친절 하나가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게 놀랍지 않나요? 순자 할머니는 자신의 전 재산을 낯선 사람을 위해 기꺼이 내어주었고, 그 마음이 결국 자신과 가족에게 큰 행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있는 이웃을 외면하지 않고 작은 관심이라도 보여준다면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세상을 바꾸는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순자 할머니처럼 용기 있는 선택을 하실 수 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오늘도 따뜻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에도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